아, 이방육 홍리 가볼게. 어저 내일이야 이러할 줄 어리알리. 오, 황진이랑 시작이 비슷하다, 그지?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하려 할지 출장하고 입상하기 바라지도 못하여도 남통 북권은 내 손 안에 일로 알았더니 이렇게 했네. 내가 지금 한탄하고 있지, 그지? 아, 내 일인데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너네는 이거 문제 모의고사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얘 유배 같잖아 지금, 그지? 잘못됐지 뭔가, 그지? 아, 내 일인데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반초가 붓을 던져서 입신양명하려 할 적에 라고 했대. 반초는 후한시대의 무관인데 그러니까 후한시대의 반초가 입신양명을 했던 것처럼 나도 입신양명을 해서, 입신양명이 뭔지 알지? 몰라? 알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이 선비의 그 엘리트 코스가 있잖아, 그지? 입신양명, 과거에 급제해서 가문과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치고 출장 입상, 전쟁의 장수로서 출전을 해서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는 승상의 지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명예로울 때 은퇴를 하는 공명신태.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사대부의 삶이라고 보면 돼. 그치? 얘 역시 입신양명하고 출장 입상하고 싶지 않았겠어. 그치? 그래, 뭐라 그래? 내가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하려 할 적에 반초가 누구야? 여기선 나주지. 나도 이렇게 반초처럼 입신양명하려 할 적에 출장하고 입상하기는 못 바라도 내가 그래도 전쟁의 장수로 출전을 하는 건, 장군으로 출전을 한다는 것은 총지휘관이니까 그거는 좀 빡세고, 또 승상의 지위에 오르고 이런 건 이제 빡세잖아. 그치? 내가 여기까지는 바라지 못해도 남통 북권 그냥 남쪽으로 북쪽으로 통솔하는 좀 지휘관 정도까지는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관직에 나아갈 적에 장군이 되기는 것까지는, 승상이 되는 것까지는 못 바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휘관 정도까지는 내가 될 줄 알았는데, 기질이 둔하여서 영리하지 못하니까 속되지 못했으니 세상 일을 어이 알리. 얘가 자기를 뭐라고 평가해? 나 기질이 둔해. 두 번째, 영리하지 못해. 세 번째, 속되지 못해. 속되지 못한 게 뭐야? 속된 게 뭐냐? 세속적인 걸 속되다고 해. 그럼 여기서 속된 건 좋은 걸까? 아니지. 내가 속되질 못해가지고 출세를 못했네. 속됐으면 출세했을 텐데. 왜냐면 남들처럼 뇌물도 좀 주고 아첨도 좀 떨고 하면 나도 출세했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기질이 둔해서, 영리하지 못해서, 속되질 못해서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진짜로 둔하고 영리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내가 워낙 우직하잖아, 강직하잖아, 성품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너처럼 그렇게 교활하고 아첨 떠는 성격이 아니라서 말이야. 이런 느낌이지? 이해되지? 한 채를 나갔다가 한 자를 물러나니 이룬 것 전혀 없고,
일부 전진 10보 후퇴 이런 느낌이지, 그치? 한치 나갔다가 한 자를 후퇴했대. 그러니까 내가 관직에 나가서 뭐라도 좀 이뤄내고 싶었는데 되는 게 없네, 그치? 그래서 이뤄놓은 게 전혀 없고 방명하고 불행하니 헐뜯는 말 일어난다. 내 처지가 참 방명하대. 기구하고 불행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막 헐뜯는 말들도 막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귀양 간 이유가 뭘까? 뭘까? 귀양 왜 갔어? 헐뜯는 말 때문에 뭔가 이유가 또 있겠지, 그치? 헐뜯는 말 때문에 얘가 지금 어쨌든 귀향을 간 처지잖아, 그치? 뭔가 잘못됐는데 그 뭔가 잘못된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헐뜯는 말인 것 같아, 그치? 신령이 질투하고 기순이 시기하여 내 운명이 기구하네. 그래, 아유, 왜 나를 이렇게 신령이 질투하고 귀신이 시기했을까? 내 운명이 아주, 그러니까 저 하늘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나? 귀신이 질투하고 시기하나? 내 운명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야. 신세 한탄이야, 이거는 그냥. 우연히 죄를 얻어 귀양지가 마련되니 고기 금을 펼치다가 기러기 걸린 모양. 아유, 개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착 던졌는데 기러기가 잡혔대. 그러니까 너무 늦게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착 던졌는데 얘가 뭐하나 이러고 날아다니다가 같이 잡혔어. 억울하지? 그게 누구야? 이 기러기가 누구야? 나야.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이든 뭐든 이 그물망은 왜 던진 거야? 누구 잡으려고? 죄를 진 놈들 물고기 잡으려고 던진 건데 죄가 없는 나 기러기까지 같이 잡혀버린 거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꿀먹은 벙어리인 듯 변명할 길이 없다. 잡혔는데 뭐 내가 변명을 할 만한 임금님한테 내가 변명을 할 만한 그런 짬이 아니야. 급이 아니야. 얘 지휘관도 못 됐대잖아. 아까 그치? 아까 얘가 남통 북권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못 했대잖아. 그러니까 그냥 싸잡혀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잡아가야 되는데 한 명 더 잡아간 거야. 근데 억울한데 말을 할 급도 안 돼.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잡혀가. 이해되지? 변명을 또 못했나 봐. 왕명이 무거우니 죽기라도 감수하고. 근데 얘가 그래도 자기가 신한데 충신일 거 아니야. 자기가 충신 아닌 사람이 어딨어. 다 각자 자기는 정의의 편이지. 그치? 맞잖아. 그래서 자기가 충신이잖아.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임금님이 나를 귀향을 보내셨으면 누구의 명령이야? 임금님의 명령인데 내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가 목숨을 내놔야지. 임금님의 명령인데. 그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왕명이 이렇게 무거운데 내가 죽기라고 거부하겠냐는 얘기야. 죽기라도 감수하고 죽음도 다 감수하겠다는 얘기야. 임금의 명령이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억울해도 변명하지 않고 따르는 거야 지금. 이해돼 안 돼? 네. 그리고 노무께 늙으신 어머님께 이제 글을 올리려고 어머니 불효자가 죄를 얻어 귀양지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님 걱정이 뭐 눈앞이 가렵니다. 막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쓰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 나 깜빵 가. 이거 써야 돼. 이해되지? 이거 쓰고 있어. 눈물이 뚝뚝 떨어지겠지. 눈물이 부다대로 떨어지니 글자를 어찌 쓰리. 대강으로 아랫 말씀 그냥 뭐 대충 대략 이렇게 뭐 사정을 얘기했겠지? 아랫 말씀 마음 편안히 하시라 그뿐이로다. 내가 근데 억울하게 귀향을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심정이겠니. 근데 그걸 엄마한테 절절히 다 얘기하면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냐. 찢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그래도 뭐 별거 아닌데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썼겠지, 그치? 아이고 억울하겠다. 자 중약이고
이제 귀향지로 간 거야. 서만의 풍속인가 농가의 법이란가. 아침밥은 해 뜨기 전이요 저녁밥은 이경에나 올라온대. 너네 이번 문학에 부암지 있었지. 부암기. 그것도 이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거였잖아. 기억나 안 나? 기억나야지. 씨. 이거 이거 언제 본 거? 목요일 날 본 거 아니야? 목요일 날 본 거잖아. 기억나. 너네 거 맞지? 부암기. 맞지? 어. 맞아. 니네 목요일 날 본 건데 이 새끼들 대답이 빨리빨리 나와야지. 야, 근데 그것도 이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거거든? 근데 다산 정약용이 다산에서 쓴 거거든, 이거? 근데 유배지라고 했잖아. 아니, 고향이 왜 유배지야? 유배지가 종류에는 두 개가 있어. 크게 보면 더 많겠지만, 그냥 경쟁에 좀 휘말려서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저 새끼도 또 지랄이다. 내가 지금 쟤네 좀 잠재울 테니까 잠깐만 갔다 와. 그냥 이렇게 좀 쉬다 와. 이런 식으로 보낸 유배가 있어. 이런 데는 보통 고향으로 보내줘. 쉬다가 오라고. 그리고 진짜로 죄진 놈은 어디로 보내버려? 섬으로 보내버리지. 그치? 근데 얘 어디 갔냐? 얘 섬으로 갔어. 우리 속삼위인국 기억나? 안진이의 속삼위인국 했잖아 우리. 전주에. 걔 추자도로 갔잖아. 그치? 결국 거기서 골병 들고 와서 고문받다가 죽었다고 얘기했잖아. 얘도 그러니까 진짜 유배지 간 거야. 얘도. 쉬다 와가 아니야. 그치? 얼마나 괴롭겠지? 자, 서만의 풍속인가 농가의 법이런가. 아침밥은 해 뜨기 전이요 저녁밥은 이경에나. 정신도 좋으시고 때 맞춰 잘도 하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이거 뭐야? 이거 섬이 원래 이래? 섬 사람들은 원래 풍속이 이런 거야? 아니면은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거야? 아니, 왜 아침밥을 왜 해 뜨기 전에 먹고 저녁밥을 왜 저녁 9시에 먹는 거야? 적응이 안 되네, 이거? 그치? 그래서 뭐라 그래? 야, 정신도 좋으시고 때 맞춰 잘도 하네. 야, 최고다. 야, 짱이다, 야. 이해되지? 야, 때 맞춰서 밥 잘 준다. 이거야. 야, 해 뜨기 전에 아침밥? 해 다 지고 저녁 9시에 저녁밥? 최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최고야? 무슨 법? 반어법이지. 정수님도 좋으시고 때 맞춰 잘도 하네. 이거 반어법이야. 불린 보리, 콩, 조밥에 돌도 많고 니도 많아. 아유. 밥도 때 맞춰서 안 주면서 밥이라고 주는 게 쌀밥도 아니고 보리, 콩, 조밥 이런 잡곡밥을 주는데 여기에 간위씨로 뭐가 곁들여져? 돌과 쌀 껍질. 그지? 돌과 쌀 껍질이 섞여 있어. 가지가지 섞였으니 낙엽의 가을 소리라. 낙엽의 가을 소리? 엄밀히 말하면 바뀌어야지. 가을의 낙엽 소리인 거지. 낙엽의 가을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가을의 낙엽 소리야. 가을에 낙엽 밟으면 무슨 소리 나지? 바스락. 아, 맛있겠다. 바스락. 돌, 쌀, 겨. 그지? 돌에다가 쌀 껍질에다가 곡식도 잡곡인데 찰기가 없으니까 씹으면 바스락 소리가 나는 밥이래. 진짜 쓰레기 같다, 그지? 이런 밥을 먹는데 배고프면 다는 시기라 좋기도 좋을시고. 아, 달다 맛있다. 역시 시장이 반찬이야. 배고프니까 이것도 맛있네. 이해되지? 군대 가면 다 겪을 일이야. 군대 진짜 구라 안 치고,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그때 군대는 다 군대니까 그럴 거야. 잊혀지질 않아. 겨울에 이제 혹한기 때 땅 파고 이제 들어가야 돼. 땅도 이제 스스로 파야 돼. 땅 다 얼었잖아. 겨울이니까. 겨울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야삽이라고 차고 다니는 삽이 있거든. 군장이 차고 다니는 미니삽. 미니삽으로 이제 땅을 파야 돼. 어디까지 파야 되냐면 여기까지 파야 되거든. 여기까지 파서 이렇게 있어야 돼. 경계를 딱 해야 돼. 북한군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훈련이야, 그게. 근데 계속
24시간 경계를 쓰는 게 훈련이거든. 그러니까 유격은 여름에 유격은 막 몸 쓰면서 막 해. 재밌어. 그건 좀 액티비티한 느낌이야. 근데 이거는 12시간, 14시간 여기를 그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이러고 있어야 돼. 숨소리지 말고. 왜냐면 적군이 침입할 때 숨어 있다가 사살해야 되니까. 그런 훈련이거든? 존나 추워. 못 움직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못 움직이니까 밥을 뭘 주냐면은 이 그냥 투명 비닐봉지에다가 소금 섞은 밥을 줘. 주먹밥을.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근데 손도 못 씻잖아. 나 땅 팠잖아. 땅 존나 팠잖아. 여기까지 손 다 묻어 있잖아. 주먹밥 주면 씨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먹다 보면 이거 다 묻거든? 먹는 거 그래도 먹어. 그래도 다 먹더라. 이스 똑같은 거야. 그냥 다 겪을 거야. 나는 끝났고. 좋은 경험이야. 다 해봐. 어쨌든 넉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단 음식이라 좋기도 좋을지고라고 했는데 좋냐? 안 좋아. 야 맛있다 달다. 야 배고프니까 이것도 맛있네. 가로치고 씨발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단어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넉넉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천하기에 막된 마음 절로인다. 내가 이러니까 봐봐. 여기 없었지만 가로치고 씨발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나쁜 마음이 막 생기고 있는 거야. 내가 막 욕이 절로 나와, 그치? 얘가 그러잖아. 나 양반이잖아, 그치?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내가 넉넉하지가 않고 가난하니까 내가 막 나쁜 마음이 막 일어난대 지금. 막된 마음이 막 저절로 일어나. 이해되지? 그래서 막 험한 말 하고 싶고 험한 생각하고 싶고 막 해산물은 무엇 먹을 방법 알지 못해 귀와 눈만 유복하니 그림 속의 떡으로만 빈배를 채우도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섬이잖아. 섬이면 해산물이 많아 안 많아? 많은데 내가 해산물 조리법을 몰라. 처음 보는 거니까. 뭐 문어가 있어. 문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 갑자기 너네가 문어를 처음 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그리고 얘가 보는 해산물은 대부분이 잡아올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뭐 바위에 붙어있는 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지? 처음 봤는데 니네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산에 올라갔어. 뭘 먹을 수 있고 뭘 못 먹는지 모르지 않냐? 그치? 바다에 있는 것도 잘못 먹으면 뒤질 수도 있잖아. 해파리나 막 보고 이런 거 잘못 먹으면 뒤지지. 그치? 조리법도 모르고 해산물이 이렇게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못 먹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림 속의 떡이로구나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되지. 대장부 씨름하면 궁상이 인다 하니 가뜩이나 일ong 중에 설상가성 염려로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래도 4대부 아니겠어? 양반이잖아? 산의 대장부잖아? 궁상 맞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양반전 배웠잖아. 양반이라는 것은 가난해도 뭐 배고파도 막 입맛 다시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그치? 근데 대장부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면 궁상 맞아진다는데 궁상이 절로 인다는데 궁상 맞아지면 어떡하지? 그것도 걱정인 거야. 그래서 궁상이 인다 하니 가뜩이나 이런 중에 내가 궁상 맞아질까 봐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염려로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돌이켜 풀어보니 이 몸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처지로다.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 처지도 내 처지인데 나는 또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 그치? 이리하여 어이하리 혹 살아 돌아가면 물방울과 티끌 모아 보답하고 모자간에 다시 만나보리로다. 내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살아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을 뵙게 된다면 비록 물방울과 티끌만한 나의 정성이지만 나의 작은 정성이지만 이거라도 모아서 어떻게든 보답을 해드리고 싶대 우리 부모님께. 무제한 귀양살이 옛날에도 있건만은 이러한 태평성대에 더욱 안이 통곡하랴. 그래
죄가 없이 귀양을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니 옛날에는. 그치? 옛날부터 그런 사람은 많았지만 아니 그런 때는 막 뭐 그래도 세상이 조금 험한 시대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도 살기 좋은 세상인데 태평성대인데 이럴 때 귀양을 가게 됐으니 또 죄 없이 귀양을 가게 됐으니 더욱 안이 통곡하겠는가. 이해되지? 하늘이 내린 재앙 내 스스로 만든 재앙 주목주목 각각이라. 내가 그러니까 아까는 죄가 없다고 했어. 그래 나 죄가 없어. 죄가 없지만 어쨌든 귀양 왔잖아. 귀양이 왔는데 죄가 없어? 아 죄는 없어. 제가 죄진 건 없거든 실제로. 그래도 따져보면 저 하늘이 내린 재앙인 거야. 이거는 천재지변이지. 생각해봐. 물고기 잡으려고 던졌는데 기러기가 잡혔으면 기러기 입장에서는 그건 무슨 날벼락이야. 천재지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하늘이 내린 재앙 같은 거야. 천재지변 같은 거야.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만든 재앙이야. 왜 그러냐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인맥 관리를 좀 잘못했나 싶기도 한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나 헐뜯는 말이 많았잖아. 헐뜯는 말이 많았으니까 이럴 때 쟤도 그랬는데 이렇게 모함하는 새끼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아 얘도 그랬어? 같이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유 내 탓이다 내 탓. 하늘의 재앙이고 스스로 만든 내 탓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랑 똑같지 않냐? 뭐랑 똑같지 않냐고. 요 대목이 되게 비슷했는데 어? 3인국 보면 내가 인과 이별한지 왜 모르잖아. 왜 이별했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서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으니 하늘을 허물하며 사람을 원망할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도 돌이켜 생각하니까 서러워서 다시 돌이켜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런 얘기하지. 그러니까 3인국도 아유 내 탓이야. 그리고 저 하늘의 탓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똑같은 거야. 이해돼? 자신의 비극적 처지에 대한 원인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잘못을 스스로에게 찾으려고 하고 운명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게 공통점이야. 진짜로 뭐 정처럼 뭐 죄졌냐? 그지? 똑같잖아. 이해되지? 됐지? 자, 죄를 지어 죄 아니라 죄를 얻은 탓이로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진짜로 죄를 지어서 죄는 아니고 근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죄를 얻게 됐으니 그것도 죄지 뭐. 이해돼? 자, 이건 또 뭐랑 비슷하지 않아?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아? 나랑 별 3인국 했어 안 했어? 했어. 별 3인국에서는 이런 말을 해. 내 죄를 내가 모르니 그 또한 더 죄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몰라서 그게 더 큰 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그지? 비슷한 처지잖아 지금. 이해되지? 죄 없이 억울하게. 근데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견회요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어. 나랑 견회요 안 했지? 다음에 해줄게. 갑자기 막 모의고사 막 하고 해야 돼. 근데 다음 시간에 뭐 해줄게 견회요도. 그런 거 보면은 다 억울하게 유배간 처지들이 많거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엮어서 보고. 자 어쨌든 8만 집에 많은 사람 억울한 줄 니 모르리.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정석가를 봤을 때는 정석가 기억나? 내 님을 그리워 운이다니 산 접동세와 난 이스타요이다 그거 기억나? 그러면서 걔가 뭐라 그래? 자기 억울하다고 하면서 산월효성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나의 결백을 밝혀줄 사람이 없어. 산월효성밖에. 근데 얘는 뭐라 그래 또? 8만 집에 많은 사람 억울한 줄 니 모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나 억울한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해. 완전 다르지 이거는. 이해되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할 때 이거 전에 이거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억을 연상하면서 보는 훈련을 반드시 해놔야 돼. 그게 우리가 국어에서 말하는 확장적 사고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언어적인 논리력을 키우고 언어적인 그런 문해력을 기르고 막 이런 거 할 때 구조적인 사고력을 갖춰야 된다. 확장적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확장적 사고력을 기르는 게 결국은 이거야. 읽으면서 다른 것들을 엮어서 넓히면서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드시 해. 그거 하루 이틀로 안 된다. 계속 꾸준히 해야지 고3 때 써먹는다. 자, 공정하게 의논하면 설마 안이 풀려나리? 야, 내가 잘못 없는 거야. 모르는 사람 있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뭐 공정하게 다시 얘기하면 설마 안 풀려나겠니? 걱정 없어. 나 죄 없는데 뭐. 그리고 나 죄 없는 거 다 아는데 뭐. 다시 얘기해보면 아실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불안하지 않을까? 해와 달 같은 우리 성상 요순 우탕 우무의 때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은 그냥 고사에 맨날 나오는 그냥 태평성대의 상징적인 임금이야. 성군들이야. 그치? 우리 임금님께서 이런 전설 속에 나오는 이런 성군과도 같은 해와 달과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신 성군이시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런 성군께서 이런 억울한 나를 그냥 두고 계실까? 그럴 리가 없지. 그치? 그래서 옥과 돌을 가리실 거야. 옥석을 가리다라고 알지? 그치?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니까 진짜 죄를 진 죄인인 돌과 죄 없이 옥에 갇힌 이 충신인 옥 같은 나를 잘 분별을 해주실 거야. 그래서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나를 석방을 해주시면 춤추고 돌아가서 천은에 감축하고 어머님 슬라 밑에서 남은 세월을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겠대. 이해되지? 오케이. 다음 정약용의 부암기.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자, 부암기는 일단은 이제 나산처사라 불리는 나공이 있고 정약용이 있지. 맞지? 나공과 정약용이 이제 대화를 할 거야. 자, 얘기를 해볼게. 나산처사 나공은 나이가 80이 다 되어 가는데도 홍안에 얼굴도 젊어 보여. 새까만 눈썹을 갖고 있어. 나이가 80인데 동안이네. 그지? 홍안에 새까만 눈을 가지고 있어서 여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신선 같은 사람이야. 내가 이 나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어? 마치 신선 같은 인물이다라고 했어. 진짜 신선은 아니고 이거는 용모가 이렇단 얘기야. 용모가 다산에 있는 암자로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나 다산에 있어.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이 암자여. 꽃과 약초가 벌려있고 샘과 돌이 환하게 둘러있으니 세상에 근심을 모르는 사람이 사는 곳이로다. 내가 지금 얘 귀양온 처지거든. 근데 내가 귀양온 귀양지를 겁나 예쁘게 꾸며놨어. 정약용이. 그래서 나공이 보고 야 뭐야 여기? 이 암자는 뭐야? 꽃과 약초가 벌려있고 샘과 돌이 환하게 둘러있고 야 세상 근심을 모르는 사람이 사는 듯한 그런 공간이다 라고 하면서 경탄을 해. 그러나 그대는 귀양온 사람이고 주상께서 곧 사면시켜서 돌아갈 건데 그러니까 얘는 다산으로 왔다고 고향으로 왔다고 이거는 잠깐 휴가 온 느낌의 귀향이잖아. 다시 불러 들을 건데 사면하는 그이 오늘 도착하면 내일로 이제 그대는 이곳에 있지 않게 될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꽃도 심고 약초도 심고 샘물도 끌어오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냐 이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박 2일 캠핑 갔는데 그 캠핑장에 가서도 엄청 막 꾸며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치? 텐트 막 진짜 호사스럽게 막
나 그거 보면서 와 멋있다 하면서도 저것이 언제 치워? 막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정약용은 그것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놨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해. 또 내일 떠날 거잖아. 또 내일이든 모레든 금방 떠날 거 아니야? 이거 꽃은 왜 심은 거야 도대체? 이거 연못은 왜 만들어 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원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너 여기서 뭐 평생 살 것처럼. 내가 나는 있잖아? 나는 나산 남쪽에 암자를 세워놓고 살아. 근데 30년이 다 되어가. 여기서 사당도 모시고 자손도 기르고 이렇게 30년 살고 있는데, 근데 나는 안 돌봐. 그 암자는 거칠게 깎아 끼우고 썩은 밧줄로 얼검했으며 정원을 가꾸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해. 수시로 구차스럽게 이렇게 보수만 하고 아침 저녁을 걱정하지 않는다네. 내가 왜 그래? 나 여기 30년을 살아도 내가 여기를 왜 그냥 방치해두듯이 그냥 이렇게 둬? 손을 안 봐? 왜냐면 우리의 삶이 떠다니기 때문이네. 삶이라는 것이 다 떠다니는 삶이라서. 비록 내가 이곳에서 3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삶이라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차피 떠다니는 것이니 마치 이곳에서 평생을 누릴 것처럼 정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니네가 방을 안 치우는 것과 같은 이유네. 그치? 어차피 어질러질 것을 뭐 그치?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혹은 떠서 동으로 가고 혹은 떠서 서로 가고 혹은 떠서 뭐 그치면 떨어서 갔다가 떠서 돌아오니 그 떠다니는 것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자신의 호를 부부자 뜰뿌야 뜨고 떠다니는 사람 부부자라 해서 이름도 그냥 부함이라고 전했단 말이야. 이해돼? 나도 이와 같은데 자네는 어때? 나는 30년 산 나도 떠도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정을 두지 않으려 이렇게 하는데 자네는 어찌 그렇게 잠깐을 머무는데도 이렇게 애를 쓰면서 정을 두려 하시는가? 자네의 일은 지금 내게 의혹되네. 의혹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난 그래서 네가 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네. 이해가 잘 안 되네. 라고 했어. 그랬더니 정약용이 반박을 해. 처음에는 이제 반박을 하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80이나 먹었는데 그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일어서면서 말하기를 달언이로서 정말 달변이십니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삶이 떠다닌다라는 거 삶이 떠다니는 것은 선생이 이미 알았습니다. 삶이라는 건 떠다니는 것이지. 그지? 나도 알아. 맞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말씀이셨고요. 삶이라는 것은 떠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호수와 늪이 넘치면 부평초의 잎을 도랑에서도 볼 수 있으며 장마가 지면 나무 인형도 물을 따라 흘러가게 되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바이며 선생님께서도 스스로 비유하신 바입니다. 떠다니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고기는 불에로 떠다니고 새는 날개로 떠다니고 물바람은 공기로 떠다니고 구름과 안개는 증기로 떠다니고 해와 달은 빙빙 돌면서 떠다니고 그리고 별은 일정하게 매어 떠다니며 하늘은 태아로서 뜨고 지구는 조그만 덩이로서 떠서 만물을 싣고 엉조 창생을 치르니 이렇게 보면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뜨지. 안 뜨는 게 어딨어? 꼭 사람의 인생만 떠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주의 이치가 그지? 우주 만물이 다 떠다니는 것이야. 그게 이치야. 가령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서 선창 안에 작은 한 잔의 물을 부은 다음에 그 위에 갈대잎으로 배를 만들고 물에 띄우고 그 뜬 것을 비웃으면서 자신이 큰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스스로 어리석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근데 너가 지금 그런 거야. 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큰 바다에 배를 타고 있어. 이 사람이 여기 찻잔에 갈대잎으로 배를 만들어 띄워놓고 배가 떠다니는구나. 그래서 떠다닌다는 것을 깨달았어. 지도 떠다니는데 그치? 자, 이게 그럼 뭐냐면 너가 사람의 삶이 떠다닌다고 깨달음을 얻었지. 근데 그 떠다님은 이 떠다님과 뭐가 다르겠어? 왜냐면
우주 만물 자체가 다 떠다녀 있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다 떠다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큰 배에 떠 있는 사람이 봐봐. 애초에 큰 배에 떠 있는 사람이 찻잔에 떠 있는 배를 보고 찻잔에 떠 있는 갈대잎을 보고 삶이란 떠다니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얼마나 웃겨. 애초에 지가 떠다니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깨달았다니. 애초에 너는 사람의 삶이 떠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삶이 떠다니다니 우리 그냥 우주 만물이 그냥 다 떠다니는 것을 이건 큰 배가 바다에 큰 배가 떠 있는 것처럼 그냥 이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천하에서 뜨지 않은 것이 없는데 선생이 홀로 떠다니는 것을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그 집에 그러한 이름을 붙여 떠다닌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선생님은 스스로 인생이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니 정을 붙일 필요가 없네. 어차피 우리는 다 떠돌아다니면서 이별할 사이야. 정을 주지 말게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가. 나는 그래서 이렇게 떠다니는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네. 그래서 나를 부부자라고 부르네. 다 떠다니는데요, 쌤? 라고 하는 거야. 쌤만 떠다니는 게 아닌데요? 다 떠다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래. 선생님만 떠다니는 거 아니니까 슬퍼하지 말래. 다 떠다니니까. 저 꽃이며 약초, 샘물과 괴석 등은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입니다.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떠다니다가 서로 헤어지면 씻으면 또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떠다니는 것이 뭐가 불가한 일입니까? 떠다니는 것은 조금도 슬픈 것이 아닙니다. 어부는 떠다니며 먹을 것을 얻고 상인은 떠다니며 이익을 취하고 법녀는 강호에 떠서 화를 멀리하였고 서불은 떠서 나라를 열었고 장지화는 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고 예원지는 떴기 때문에 안락하였으니 떠다니는 것을 어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니 떠다니는 것을 그렇게 슬퍼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이치가 그래.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꽃을 왜 심냐고? 아니 이 꽃도 떠다니는 존재, 나도 떠다니는 존재인데 우리가 떠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으니까 나는 이것을 사랑하는 것뿐이야. 그러다가 또 내가 다시 귀향지에서 풀려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헤어지겠지만 그건 그뿐인 거지 뭐 아쉬울 것도 없지. 왜? 아쉬워할 게 뭐가 있어? 애초에 떠다니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인데. 이해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 그러면서 지금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떠다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래. 왜? 어부는 떠다니면서 먹을 걸 얻잖아. 좋지. 상인은 떠다니면서 이익을 취하지. 좋지. 법녀는 강호를 떠나서 화를 멀리했지. 화를 피했지. 좋지. 서불이란 놈은 나라를 떠나서 서불이라는 나라는 이제 진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또 나라를 만들었고 장지화도 즐거움을 얻었다고 하고 예원진도 뭘 안락했대. 그러니까 떠다니는 것으로 또 이러한 얼마든지 좋은 점이 있다. 슬퍼할 것이 없다. 물에 뜨는 것도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도 역시 뜨는 것에 뜻을 두었던 것이니 떠다니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 공자도 떠다니는 것에 뜻을 뒀던 사람이래. 이것도 이제 내가 주석에다가 이제 달아놨으니까 보면 되는 거고. 물에 뜨는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땅에 떠다니는 사람이 어찌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까? 하였다. 그래. 이해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떠다니는 것을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유배를 가든 그래서 헤어지게 되든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전학을 가 슬퍼할 것도 없어. 물론 만나면 기쁘지만 헤어진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어. 왜? 떠다니는 것이 인생이니까. 유배를 간다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 왜? 유배를 가는 것도 결국은 떠다니는 것 중에 하나잖아. 맞지? 떠다니는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잖아. 나쁜 것도 아니니까 공자 역시 떠다니는 것에 뜻을 뒀대잖아. 그치? 공자는 떠다니는 것에 물에 떠다니는 것에 뜻을 뒀대잖아. 근데 물에 떠다니는 게 낫냐? 땅에 떠다니는 게 낫냐? 근심으로 따지면.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땅에 있는 게 마음이 좀 덜 불안할 거 아니야. 그치? 우리는 땅에서 떠돌아다니는데 뭐 그렇게 근심할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얘기야.
이해되는데? 되지. 최영철의 일광욕 하는 가구. 지난 홍수에 젖은 세간들이 골목 양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햇빛 볼 일 한 번도 없었을 늙은 몸뚱이들이 쭈글쭈글해진 배를 말리고 있다. 긁히고 눅눅해진 피부, 등이 굽은 문짝 사이로 구멍 뚫린 퇴행성 관절이 비그덕거리며 엎드린다. 자, 지금 내가 뭘 말리고 있는 거야? 홍수 때 젖어버린 오래된 가구를 말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의인화해가지고 늙은 몸뚱이 쭈글쭈글한 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한 거야. 가구들이. 나이들, 오래된 가구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홍수 때 젖은 세간을, 오래된 세간을 햇볕에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 맞지? 자, 의인법 많이 나왔지? 그 사이 당신도 많이 상했군. 지난 햇살 해쪽으로 서로 몸을 디밀다가. 그러니까 서로가, 아이고, 그동안에 자네도 많이 늙었네 하면서 가구들끼리 서로 막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몰라보게 야인 어깨를 알아보고 아는 척 한다니까 서로 이제 연민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이해되지? 살될라 조심해. 몸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가구 지금 햇빛에 말리고 있으니까 야, 살 되겠다. 나무니까 타겠지 이거는. 야, 타겠다. 뒤집어. 뒤집어도 주고. 작년만 해도 팽팽하던 의자의 발목이 절룩거린다. 오래됐으니까 그러겠지. 풀 죽고 곰팡이 쓴 허섭 쓰레기. 버리기도 힘들었던 가난들이. 자, 풀 죽고 곰팡이 쓴 허섭 쓰레기가 바로 뭐야? 이 낡고 오래된 가구들이야. 버리기도 힘들었던 가난들이. 웬 가난이야? 한번 생각해봐. 이 가구가 오래됐지. 지금 풀 죽고 곰팡이도 쓸었는데 오래되고 왜 안 버려? 새로 사면 되잖아. 그지? 그럼 왜 안 사?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면 풀 죽고 곰팡이 쓴 허섭 쓰레기는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면서 막 이렇게 볼품없게 된 가구들을 보여주는 건데 버리기 힘들었던 가난은 그러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버리기 힘들었던 가구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내 가난도 버려지질 않아. 그러니까 가구도 버리질 못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난을 버렸다면 가구도 버렸겠지. 돈이 있었으면. 그지? 근데 버려지지 못한 가난 때문에. 근데 이 가난들이 아랫돌이 찰 때마다 먼지로 풀풀 달아난다. 가난이 달아나고 있어. 가난이 풀풀 털려서 날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햇볕에 말리면서 이 가구들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지. 그러면서 오래된 가구들에서 가난이 오래된 가구가 나의 오래된 가난이라면 오래된 가구가 햇볕에 몸을 말리면서 다시 회복되고 있잖아. 그러면 나의 가난도 달아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 가난들이 먼지로 풀풀 달아난다. 이해돼? 햇볕에 말라가면서 탈탈 털어 말린 얼굴들이 햇살에 쨍쨍해진다. 이해되지? 쉽지? 이번엔 손택수의 점은 들판이 새들을 불러 모은다. 자, 추수 끝난 가을 들판이 새들을 불러 모은다. 왜겠어? 추수가 끝나면 들판에 쌀 나달들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치? 까치밥은 감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까치밥이 뭔지 알지? 우리 감나무에 시골 분들은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질 않아요. 왜? 겨울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몇 개는 남겨뒀다가 이 날짐승들, 새들이 먹이로 먹으라고 몇 개는 따지 않고 남겨두거든. 그러면 이 까치밥은 사랑이지. 그치? 어떤 소외된 존재,
그리고 이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도 볼 수 있을 거야. 확장적으로 보면. 물론 감나무는 새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지만, 그치? 근데 그걸 우리가 꼭 새들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 이런 식으로도 보면 좋겠지. 까치가 감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횡한 들판에도 있구나. 짐짓 무심히 떨궈진 벼톨 하나가 그러면 저 벼톨을 누가 주워 먹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지. 그럼 벼톨이랑 뭐랑 똑같은 거야? 까치밥이랑 똑같은 거야. 그치? 이해돼? 저 까치밥도 새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고 들판에 널려있는 쌀톨, 쌀 한 톨, 두 톨 이런 것도 쌀 나달들도 새들을 위해서 일부러 냅둔 거야. 야, 씨, 새들이 먹으면 좋대. 야, 다 담어. 이러진 게 아니야. 그냥 쓸어 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유, 그걸 뭘 쓸어 담어. 새들도 먹을 게 있어야지. 하고서 냅둔 거야, 일부러 이거는. 그치? 까치만 남겨두듯이. 그래서 이 벼톨 하나의 온기가 그 따뜻한 사랑이 가장 높이 떴던 새들까지 끌어당긴다면 이 쌀톨이 새를 끌어당긴대. 새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새를 끌어당기는 거야. 마치 인력으로 끌어당기듯이. 그치? 이게 이제 사랑의 힘으로 소외된 존재들을 끌어당겨주는 거지. 그치? 가장 높이 떴던 새는 어떤 새일까? 가장 배고픈 새야. 왜냐하면 왜? 높이 날면 막 다 잡아먹을 수 있고 막 이런 느낌 아닌가? 그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 낮게 나는 새. 어떤 새 떠올라? 나는 이제 참새가 떠올라. 비둘기 존나 낮게 날고. 새끼들 존나 잘 처먹지. 높게 나는 새 어떤 느낌이 들어? 독수리, 매 이런 느낌. 좀 고고한 느낌 들지 않아? 매가 인가 마당에 떨어진 이 쌀토를 주워 먹겠냐? 그 고고한 놈들이 안 주워 먹으니까 배고프지. 그지? 그 높이 나는 놈들은 덜 먹은 놈들이야. 그렇게 봐야지. 근데 그 애정이, 그 사랑이 너도 먹어. 그러니까 나도 하고서 내려서 먹는 거야. 이해돼? 물론 매는 육식이니까 안 먹겠지만 어쨌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해되지? 그렇게 힘들고 춥고 가난하고 이런 배고픈 존재들까지 다 내려와서 먹게 하는 그런 사랑인 거지. 궁핍한 시절이다, 세상. 그래. 근데 쌀 한 톨 먹으려고 저 높이 날고 있는 그 고고한 새조차 내려와서 먹고 있거든. 얼마나 궁핍하냐. 저 쌀 한 톨 먹어보겠다고. 쌀 한 톨에 지금 몇 마리가 달려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참 가난한 시절이구나. 한탄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 이타심은 이타심인 거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이잖아. 까치밥과 쌀토리. 그치? 그건 그거고 그러면서 또 지금이 참 힘든 시기야. 다 같이 힘든 시기야. 지금 참 가난한 시절이야. 그래도 그런 시절인데도 이렇게 가난한 시절인데도 남한테 베풀 까치밥 정도는 있지 우리가. 그치? 불빛들 드론드론 피어나고 긴 부리 짧은 부리 젓가락질 바쁜 나그네 새와 함께 얘네가 이제 새들이 이 쌀을 집어먹는 걸 부리로 이렇게 딱딱딱딱 먹는 걸 마치 젓가락질 하듯이 착착착착 먹는 걸로 표현했네. 그치? 그래서 젓가락질 바쁜 나그네 새 이런 것도 이제 의인법이지. 콕콕콕콕 조아리면 연신 언 땅을 일구는 때까치가 있다면 이라고 했어. 언 땅을 일군데 봐봐 농부가 땅을 일구지. 그치? 그러면 그 자리에는 어때? 풍요로운 수확물이 열린단 말이야.
우리가 나다를 뿌렸지. 거기 와서 누가 먹어? 떼까치가 먹어. 콕콕콕콕. 콕콕콕콕. 땅을 일구지. 그럼 그곳에는 또 뭔가가 자라겠지. 뭐가 자랄까? 사랑이 자랄 수도 있고. 그치? 이런 배려하고 연대하는 마음이 자랄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 그 모습을 그 농부들의 무심함으로 잠시 저문 들판을 바라봐도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부들의 무심함으로, 그러니까 농부들이 아이 저놈의 새가 그냥 우리 쌀 다 먹네 이게 아니잖아. 농부도 일부러 쌀 흘린 거 일부러 안 주워 갖고 새들이 와서 먹고 있어도 일부러 무심하게 못 본 척 안 쫓아내고, 그러니까 나 또한 저들의 이 행위를 농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랑, 애정이 있는 마음으로 보는 거지 이것도. 그렇지? 차디찬 벼이삭은 한 들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디찬 저 하늘에도 있구나. 저 문 하늘에 드문드문 숨어 빛나는 별들을 한동안 바라보며 살아도 되겠다.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저 문 들판이야. 휑하지. 휑하니까 여기가 황량한 공간이야? 물론 휑하고 황량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이곳은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싹 트는 공간이야. 내려와서 먹고 있잖아. 지금 너무나도 가난한 시절이야. 너무나도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하늘이야. 그래도 휑한 들판의 쌀알들처럼 휑한 하늘에도 쌀알들처럼 뭐가 박혀 있어? 별이 박혀 있어. 희망은 있네. 그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또 서로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애정, 이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시야. 이해되는데? 되지. 딱 맞췄다. 아이고. 원래 내가 이거 문제를 다 제작해서 주려고 했는데 요거 만들고 문제를 만들다가 좀 삑사리가 났거든 내가. 그래서 OX는 좀 있으니까 OX는 풀고 문제 요거 가지고는 부족할 테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다가 계속 실패해가지고 시간을 못 맞췄어. 이거 얼마 안 됐잖아. 내가 수요일까지 만들어서 줄게. 그리고 이제 시험범위 다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자습서 문제도 주고. 오케이? 알았지? 이제부터 문제 좀 많이씩 나갈 테니까 밀리지 마라. 가도 돼.